키워드를 꼽으라고 그런다면 첫 번째 허무주의라는 파시즘. 하나는 권력이고 다른 하나는 존재입니다. 자유의 본질을 다룬 철학자들이 많이 있지만 프리드리히 니체와 마틴 하이데거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에 자유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포항공과대학교 명예교수 이진우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유의 본질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안내자로서 19세기, 20세기의 독일의 대표적인 사상가인 니체와 하이데거를 통해서 자유의 본질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느 교수 서재의 고요함 속에서 길러진 철학적 개념들이 문명을 파괴할 수 있다. 어느 교수 서재의 고요함 속에서 길러진 철학적 개념들이 문명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파시즘, 나치즘에 의해서 오용된 사상가이고 다른 한 명 마틴 하이데거는 파시즘에 적극적으로 부역하고 동조한 사상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 이 두 사람을 그것도 정치적인 의미에서 볼 때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억압했다고 볼 수 있는 파시즘과 관련되어 있는 이 두 사상가를 통해서 자유의 본질을 포착해야 되는가? 거기에는 이 두 사람의 가지고 있는 사상의 역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니체와 하이데거만큼 인간 본질에 관해서 심오하게 사유한 철학자도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오늘의 관점에서 검토하려고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을 저는 이사야 벌린으로부터 가져오려고 합니다. 만약 자유라는 목적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합의한다면 그 다음 물음은 수단의 문제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다. 즉 엔지니어나 의사의 논쟁처럼 전문가나 기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갖다가 영어로 표현하면 not political but technical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벌린이 여기서 경고하고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 자유를 너무 기술적인 문제로 이해하지 말고 정치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유는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자유의 본질에 관한 물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유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하지가 않고 단순히 형이상학적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이것이 니체와 하이데거의 등장을 하고 그러지 않고 형이상학적이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가 이해한다고 그런다면 자유의 문제에는 도대체 어떤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갖다가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니체의 관점에서 자유의 문제를 이해해 보고자 합니다. 항상 자유는 선택의 문제이고 선택의 주체는 의지이고 따라서 의지가 아무런 구속도 받지 않고 선택하는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자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유는 반드시 자유의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양 철학에서 자유의 문제는 항상 자유의지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프리드리히 니체는 서양 형이상학이 기반으로 하고 서양 형이상학이 추구하는 자유의지를 근본적으로 부정을 합니다. 인간에게 있는 위대함에 대한 나의 정식은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인간은 자기의 운명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필연성은 항상 자유의지의 대척점에 있는데 프리드리히 니체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네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오히려 필연성을 감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사랑할 수 있는 운명의 태도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프리드리히 니체는 자유의지를 부정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자유라는 것을 행위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니체는 자유를 존재의 관점에서 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관점에서 니체는 자유의지를 갖다가 거부하는 것일까요? 의지행위는 감정의 다양성이다. 두 번째 따라서 모든 의지의 행위에는 지배하는 사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체의 조건들, 생명의 현상들은 권력의 의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따라서 권력의 의지는 하나의 형이상학적 원리로 제시가 됩니다.
의지의 자유라고 불리는 것은 본질적으로 명령에 순종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우월의 정서이다. 즉 나는 자유이다. 그는 복종해야만 한다. 이러한 의식이 모든 의지 속에 숨어 있다. 의지 행동을 하는 인간은 복종하거나 복종한다고 믿는 자기 안에 그 무엇에 명령을 내린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권력의 의지를 형해성학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치적 현실 속에서의 권력 의지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비밀도 삶 자체가 내게 말해주었다. 보라, 나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하는 그 무엇이다. 나는 그대들에게 초인을 가르치려 한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다. 그대들은 인간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궁극적으로 내가 실현할 수 있는 실존의 방식으로서의 자유는 자기 극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주권적 개인. 자, 주권적 개인이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게 하면 자율적 인간이고 따라서 모든 관습과 기존의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런 가치관으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개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하면 자유를 완전한 형태로 실현한 주체가 우리가 주권적 개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향하지 않고 나의 밖에 있는 다른 동료 시민들, 다른 사람들을 향할 때에는 위대한 정치라는 Great Politics라는 이런 새로운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나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새로운 가치가 지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치를 통한 세계 지배를 의미합니다. 가치를 통한 자기 지배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형이상학적 원리로서의 권력의 의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가치를 통한 세계 지배를 추구할 때 형이상학적 원리가 정치적으로 실현되고자 할 때 어떤 문제가 얘기가 될까요? 이제 앞으로 지상에 한 번도 벌어지지 않았던 전대미문의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나와 함께 지상에 비로소 위대한 정치가 펼쳐지게 된다. 작은 정치의 시대는 지나갔다. 틀림없이 다음 세계는 대지의 지배를 위한 투쟁이 벌어질 것이다. 어쩔 수 없이 위대한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이제까지의 정치가 작은 정치라는 것은 단순히 영토와 영토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주권 대 주권의 경쟁이었다고 그런다면 앞으로 이러한 권력의 대상은 지구 전체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위대한 정치는 과연 권력 정치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니체의 모순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치가 필요하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지배급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의 문제는 유럽을 다스릴 어떤 새로운 계층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형이상학적 자유를 볼 때는 자기 극복,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 대한 권력 의지의 행사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적 자유의 관점에서 보면 귀족주의를 우리가 반드시 상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평등의 이념을 전제하지 않는 자유는 사회적으로 위험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자유와 존재가 구조적으로 얽혀 있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자유의 문제는 존재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자유와 존재의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하이데거는 독일이 나오는 위대한 사상가이면 틀림이 없죠. 그런데 하이데거가 1933년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이런 야심을 드러내요. 예를 들자면 독일 민족의 정치적 지도자는 히틀러라고 그런다면 독일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는 존재의 문제를 천착한 자기 자신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하이데거의 유일한 사상이 뭘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입니다. 존재. 마틴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대 형이상학을 다시 긍정하는 것이 진보로 여겨지더라도 앞서 언급한 존재에 대한 물음은 오늘날 망각 속에 빠져 있다. 철학은 존재에 대한 질문이어야 한다. 그리고 형이상학은 존재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서양 형이상학에서 존재에 대한 진지한 질문이 제기가 되지 않았다. 존재가 망각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은 현존재다. 이렇게 인간을 규정하면서 하이데거의 자유의 개념이 이미 제시가 되었습니다. 현존재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인간은 이 세계에 던져진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이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던져진 가능성, 던져지기는 하지만 단순히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함께 받고 던져진 존재다. 이런 얘기죠. 이런 의미에서
현 존재는 가장 고유한 존재 능력에 대해 열려 있는 가능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정치적으로 실현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1933년 마틴 하이데거가 독일 대학의 자기 주장이라는 취임 연설에서 한 말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닌지는 오로지 우리가 역사적 정신적 민족으로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원하는지 아니면 더는 우리 자신을 원하지 않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개인은 그것을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이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을 하죠. 무엇일까요? 역사적 정신적 민족이라는 겁니다. 서양의 문명사에 있어서 그리스 민족 다음으로 가장 철학적인 민족이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독일 민족이다. 마틴 하이데거가 늘 즐겨서 사용하던 말투입니다. 후기에 들어오면 초월적 관점에서 자유의 문제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가설을 제시합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존재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본질은 자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폐되었던 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마틴 하이데거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운명으로부터의 역사의 본질이 규정된다. 역사란 단순히 역사학의 대상만도 아니고 또 인간 행위의 성취만도 아니다. 인간 행위는 운명적이기에 비로소 역사적인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역사를 파악하는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감지하셨을 겁니다. 역사는 인간 행위의 기록입니다.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인 것이죠. 그런데 하이데거의 관점에서는 인간은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존재의 도구일 뿐입니다. 역사는 근본적으로 존재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허무주의 시대에 들어와서 존재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존재의 사건이라는 아주 기괴한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철학의 종말, 우리는 철학을 끝냄으로써 전혀 다른 것, 즉 메타 정치를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메타 정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진리가 일어나도록 우리는 존재 자체에 권한을 부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것이죠. 이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20세기에 도도한 물결처럼 일어났던 나치즘과 파시즘을 반허무주의 운동으로 파악한 하이데거의 인식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들을 수 있는 자만이 역사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결정해요. 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포괄적인 진리를 들을 수 있는 자만이, 그러니까 예언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만이 인간의 역사를 규정할 수 있다. 하이데거의 자유는 따라서 political, not metaphysical, 저의 핵심적인 가설입니다. 형이상학적 자유는 존재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정치적 자유는 존재의 결단 또는 존재 능력을 갖다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프리드리히 니체가 허무주의 시대를 예견한 철학자이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상가가 마틴 하이데거이고요. 그래서 니체와 하이데거의 사상은 허무주의를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니체와 하이데거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니체와 하이데거의 철학에 내재하고 있는 위험성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체주의의 해결책은 강한 유혹의 형태로 전체주의 정권의 몰락 이후에도 생존할 것이다. 즉 인간다운 방식으로 정치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는 일이 불가능해 보일 때면 언제나 나타날 강한 유혹의 형태로 생존할 것이다. 나치 독일의 몰락으로 전체주의가 사라지지 않듯이 스탈린의 죽음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는 전부 사라졌습니다. 나치즘 정권, 스탈린 정권도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전 세계에는 전체주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는 위험한 사상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니체와 하이데거가 이렇게 파시즘에 의해서 오용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지에 문제를 우리가 천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자유가 부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칠 수도 있다는 거죠. 위대한 사상가는 언제 위험해질까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틀었습니다. 자유의 본질에 대한 질문이 본질에 대한 형이상학적 질문으로 전환될 때 항상 위대한 사상가의 자유 이념은 저는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정치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형이상학적으로만 접근한 자유의 문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형이상학적이지 않고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자유라는 단어의 긍정적 의미는 개인이 자신의 주인이 되기를 바라는 데서 비롯한다. 나는 내 삶과 결정이 어떤 종류의 외부 세력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달려 있기를 바란다. 자, 여러분들이 부정적 자유를 규정한 이사야 벌린의 이 대목을 읽으시면 프리드리히 니체가 소극적 자유로서의 예컨대 자기 극복을 얘기한 것이나 마틴 하이데거가 실존적 결단을 얘기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형이상학적 자유의 문제점은 마틴 하이데거의 유명한 명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마틴 하이데거가 슈피겔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오직 하나의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신이 구원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독립된 주체로서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구현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무주의 시대의 인간의 자유는 궁극적으로 인간은 누구인가? 라는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이 자유의 본질에 관련된 니체와 하이데거의 성찰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동시대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의 말을 끝으로 저의 강연을 모두 마치려고 합니다. 무시무시한 것은 자유 자체 속에 타락의 근거가 놓여 있다는 사실이다. 감사합니다. 21세기는 허무주의 시대다. 자기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자기 자신만의 가치에 의해서 살아가는 방식, 존재 양식이 자유다. 그걸 더 짧게 말한다면 자유는 자유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에는 결코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